네, 바로 이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 관심 깊게 또 살펴볼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투자 생활에 도움 말씀 주실 분 고건호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은 네, 우리 굉장히 뭐 문화로 익숙한 기업의 하나죠, 계열사죠. CJ 프레시웨이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케이크를 만드시거나 혹은 우유, 뭐 아니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생크림, 케이크 만들 때 필요하면 생크림 이런 것들도 수입을 하고 또 우리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게 그 패밀리 레스토랑 뭐 이런 쪽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근데 우리 그때 뭐 CJ 프레시라고 하면 아마 식재료 유통사업이 제 메인이기 때문에 큰 거고요. 식자재 유통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흔히 식자재를 우리 유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매입을 해가지고 그 소비자들, 즉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 유통을 시키는 그 과정을 그게 볼 수 B2C가 있겠습니다. 아니고 B2B로 하는 B2B가 거죠? 이제 메인이고요. 네. 예. 최근에는 이제 그 정부 규제로 급식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네. B2C 사업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했다고 예. 생각을 했었어요.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뭐 사업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침투력이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 그러면 그 식자재라는 게 신선식품도 포함이 됩니까? 예, 신선식품도 포함이 되고 가공식품도 포함이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 CJ에 이제 강의를 나갔던 적이 있어서 이제 CJ 프레시웨이 계셨던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뭐 골뱅이도 수입을 하시고, 네, 그리고 파인애플도 수입을 하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크림, 또 유제품 같은 것도 하시고, 뭐 다양한 그런 제품들 하고 계십니다. 단체 급식도 하는 회사죠. 맞습니다. 단체급식도 하는 회사고 삼성 웨스토리나 뭐 아오홈처럼 뭐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단체급식도 하고 있는 회사로 근데 볼수 그 있습니다. 단체 급식 지금 말씀하신 웰스토리나 아우홈은 비상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장돼 있는 단체 급식 회사는 지금 거의 CJ 프레시웨이하고 뭐 신세계푸드는 아니고 근데 신세계 신세계 계열사라든지 네네. 그걸 하고 있는데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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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푸드 그린푸드. 있습니다. 네. 그 정도가 단체 급식을 하는 그렇습니다. 회사, 대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 계열사 범삼성 가면 3개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예, 그렇죠. 신세계, CJ, 삼성 웨스토리. 웰스토리 이렇게 예, 되는 그렇습니다. 네, 거의 하여튼 뭐 식자재 유통부터 뭐 푸드 서비스까지 뭐 다양한 사업 분야를 좀 영위하고 있는 CJ 프레시웨이인데요. 뭐 매출도 잘 나오고 있을까요? 어떤가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건 사실입니다. 뭐 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직장 내 고객들이 그렇죠. 줄어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점이냐고 하면 좀 이제 외식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자재 유통도 그래도 좀 매출 줄었을 것이라 그런 예상이 있었지만, 저 화면 좀 한번 띄워봐 주시죠. 지금 예. 현재 그 사업 분야 말씀하신 거. 예. 지금 식자재 유통이 지금 매출 기준입니까? 그래서 매출 기준입니다. 예, 매출 기준 식자재 유통이 77.38% 정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있고. 거의 식자재 유통이 거의 뭐 대부분을 메인입니다. 차지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나 아시아 각국에서 그 식자재 같은 소스류라든지 뭐 생크림 말씀하신 생크림이라든지 뭐 각종 그런 걸 조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고 어때요? 그 식자재 유통하고 푸드 서비스가 말하자면 단체 급식 아니에요? 단체 급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수익률은 단체 급식이 더 좋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수익률에 뭐 단체 급식이 일단은 뭐 계속 안정적인 네네. 수익률에서 단체 급식이 날 수 있고, 아마 그 식자재 유통이라서는 CJ 계열사인 레스토랑이라든지 체인 레스토랑이라든지 네. 아니면 호텔 같은 데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식자재 예. 유통 푸드 서비스 말고 기타라고 표시된 데는 무슨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타라고 할 만한 데는 그 소스류를 생산하는 자회사, 소스라든지 시즈닝 생산 자회사가 있고요. 생산하는? 자회사 네, 있고 또 하나는 간편식 밀키트 같은 거 생산하는 또 자회사가 또 아, 있습니다. 네네.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부동산업도 같이 이제 하고 있던 걸로 아, 알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또 매출과 또 계속해서 또 CJ 프레시의 사업 분야와 또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위기가 있었다. 특히 뭐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이제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뭐 이를 기회로 좀 삼아서 좀 다시 뭐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단체 급식 서비스라는 게 사실상 네. 뭐 좀 안일했던 건 사실입니다. 뭐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장도 많고 그만 인원수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이제 그걸 안정적인 이제 그 수입을 땅 짓고 바탕으로 훔친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 경쟁 입찰에서 뭐 관공서라든지 네. 넣었을 텐데, 안 그래도 이번에 그 뭐 공정위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그 급식 시장을 개방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나온 성과는 그거예요. 서로 돌려막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삼성 사업장에 뭐 신세계푸드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냥 중소업체 밀가 나온다고 하지만 아마도 그동안 하면서 사업을 저가 수주한 게 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예, 뭐 학교라든지 관공사라든지 저가 수주로 가는 데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번에 좀 내실화를 갖춰서 몇 개는 이제 이참에 한번 정리를 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주로 그러면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익성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니까 지금 약간 본인이 제가 이번에 어떻게 개편을 했나 좀 보도자료에 네. 따르면 막 골프장이라든지 네.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급식 큰 회사라든지 네. 그런 쪽 위주로 사업을 다시 이제 재편을 했다고 합니다. 즉 골프장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식재료를 맡기거나 단가를 아끼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퀄리티가 중요시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약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사업에도 최근에는 좀 더 이제 더 나서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하면 경쟁력이 CJ 프레시웨이가 어떤가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더 저는 개인적 급식업체는 대동소이하다 볼 수 있지만 네. 일단은 CJ 프레시웨이가 이번에 실적을 좀 제가 봤는데 제가 이제 오늘 슬라이드를 못 만들었지만 네네. 그 주요 급식 3분기 실적에서 보면은 신세계푸드가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흑자를 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영업이익이 난 게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삼성 웰스토리나 뭐 그린푸드나 신세계푸드는 뭐 매출액은 그래도 약간 좀 전년 대비 좀 다소 증가했는데 네. 그 영업이익에서 많은 손실을 본 게 사실이고요. 아 다른 데는 손실이 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 웰스토리랑 현대 그린푸드가 한 36, 39% 정도 네. 그런 손실이 났지만 전년 대비 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에서는 그래도 CJ 프레시가 확실하게 낮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일단 좀 어떻게 보면 위기는 어떤 기회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를 보면 그동안 이제 또 내치지 못했던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일제당이라는 큰 형제가 있으니까 그 뒤를 좀 받쳐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빕스라든지 CJ 그렇죠. 뭐 푸드빌 납품을 같은 하고 계열사 있죠. 있으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계속 이제 뭐 유통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레스토랑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는 건데 그동안 뭐 셧다운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보시면 방문전 이게 위기는 기회라는 말듯이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방문자가 이제 증가를 하였다. 예, 잠깐 동안 이제 주춤했으면 계속 꾸준히 증가한 추세를 보였고요. 이번에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지금 뭐 조기 종료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네.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미 사람들 패턴은 위드 코로나 되든 다시 뭐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지 큰일 났구나 그런 인식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 추가로도 보신다면 이랬다가 영업 실적을 같은 동시기에 보자면 자 영업이익은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 하락을 했는데 네. 그중에 내실을 좀 다져가지고 그 영업이익은 상당히 상승을 한 추세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사실상 어느 정도 다소 뭐 증감을 반복했지만 매출은 거의 변화가 없다. 즉 영업이익에서 어느 정도쯤 개선점이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B2C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어제였나요? 우리 국제문수석 매니저랑 얘기할 때도 CJ 프레시웨이를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RMR 시장에 좀 진출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게 갑오징어 관련한 그런 네, 메뉴였던 것 같아요. 이 RMR 시장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또 뭐 기존에 좀 약간 뭐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CJ 프레시웨이가 어느 정도 저기를 갖고 있을까,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이미 어떤가요? CJ 프레시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제이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자회사가 하는데 이 회사 어떤 회사냐면 밀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 납품업체를 제가 봤어요. 납품업체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잠깐만요. 근데 네. 사실 HMR하고 R&R을 갖다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홈 밀이든 아니든 레스토랑 밀이든 간에 네. 어쨌든 패키징 해가지고 하는 건 네. 똑같은 간편식이잖아요. 결국 이름난 음식점의 브랜드를 갖다 빌리는 붙이는 거죠, 사실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쪽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커지고 커지겠죠. 있고 네. 또 지금까지도 커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5조 원 시장이 넘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이팜스라는 회사가 삼성 웰스토리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GS 리테일, 롯데마트, 풀먼 등 다른 회사의 기초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니 밀키트를 만드는 회사라면서요. 밀키트도 만들고 있고 예. 그런 다른 데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웰스토리에다가 밀키트 상태로 밀키트 상태 납품을 한다고 납품은 안 할 거 순간 아니에요. 재료를 이제 포장을 그렇겠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식재료 같은 그런 거뭐 직영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계획을 해가지고 뭐 도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뭐 가공을 해가 다시 납품 다 하고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식재료 수급이라든지 안정성을 위해서 서로 이제 뭐 크로스를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그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밀키트가 늘어나는 것은 좀 아무래도 그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HMR하고 뭐 RMR하고 구분을 해야 될까라는 네, 얘기를 좀 앞서서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HMR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조 원 시장이 넘는다. 아까 잠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뭐 마켓컬리부터 해서 이제 다양한 또 이런 가정 간편식들 HMR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CJ 프레시웨이도 이쪽에도 이제 도전을 던지고 있는 만큼 또 지금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공 신화를 또다시 쓰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실적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 또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능력이 있는 분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우리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저가 매수를 하는 시점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는 다른 증권사에도 4만 초반에서 4만 후반대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또 뭐 등교 전면 정상 등교 안 되고 뭐 이러면은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험 부담은 아직은 좀 있는 거죠. 있습니다만 전과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오미크론도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사실은 안 그래요? 저는 안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네. 계속 나올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위드 코로나가 이제 서에서 이제 물고 나갔습니다. 이미 이 물고 나간 시점이 지금이 어떤 저점 매수 기회로 생각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만 3천에서 3만 6천 정도 사이를 한번 좀 봐도 매도를 한번 해도 괜찮다. 매수 의견을. 그렇게 증권사들은 턱없이 높게 잡아놨던데.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다 높게 잡았는데. 저것만 달성되면은 금방 부자 되겠던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데. 매도 가격을 3만 3천 원으로 33,000 잡으셨다는 잡고 있어요. 건가요? 예, 목표 주가를. 네, 예. 목표 주가를 3만 3천 원 정도 그래가지고 좀 잡았다. 뭐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4만 원 넘게들 예상했죠. 하나투자증권이 4만 8천 제시했고요. 4만 8천 원이요. 와. 예, 거의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뭐 비트코인인 줄. 알겠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에서.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단체 급식 저가 수주를 이제 앞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지향할 것이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이미 저가 수주하는 것은 중소 급식업체에 이미 넘길 것이고 전망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체질 개선을 계속 이제 수익성이나 재무소 개선하고 영업에서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신을 다졌다. 충분히 다시 강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단 이제 기억해야 할 점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아직이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예. 지금 어차피 비정상을 약간 덜어내고 정상으로 되돌아왔던 수준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게 아니라 벗어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제 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지금이 이제 저가면서 기회면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또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하나투자증권에서는 4만 8천 원 제시했고요. 우리 고건호 전문가님께서 한 3만 3천 원 정도 안정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주셨는데요. 네, CJ 프레시웨이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